안녕하세요, 행순이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로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예방법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 글을 쓰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친구가 급하게 좀 집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와, 친구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 전세 사기 예방에 가장 좋은 거는, 전세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이자 비용 나간다고. 근데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그 집을 평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돈을 빌려준 거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슈가 있는 집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막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나 대신 이 집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전세 대출을 받는 건데, 대출은 최소 한 14일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이 14일이 안 남았던 상황이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출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이제 빌라가 되더라고요. 근데 빌라에는 연립 다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빌라 건물에 6개 세대가 산다고 해봐요. 그럼 각각 가구에 집주인이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 건물 주인이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의 가구의 집주인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다가구보다는 다세대가 안전합니다. 굳이 꼽자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나 계약할 때 저기 부동산 수석님한테 이거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물어보고 되도록이면 가능한 다세대 빌라를 계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긴 어떻게 하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빌라에 다른 호수들도 한번 열람을 해보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근데 열람까지 하지 않아도, 집주인의 이름이, 뭐 중간에 별 처리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 열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조회만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됐지만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 보증보험을 어, 가입을 하는 건데요.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허구랑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또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확인해서 했는데 일단 제가 두 개를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그 한도가 중요합니다. 이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 곱하기 0.9, 90%한 다음에 뭐 대출 그 밖에 이제 그 주인이 이 빌라나 다세대를 가지고 대출을 한 그런 선순위 채권 아니면은 그런 다른 세입자의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순위 이런 걸 제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 가격이라는 게 내가 계약한 가격이 아니라요. 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그런 거는 KB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우리가 말하는 빌라는 부동산 공식 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허그 사이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시가격 알림이 이 사이트에 가서 자기가 계약하고자 하는 곳의 빌라의 동호수까지 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블로그에 이 공시가격 알림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친구는 한 7천 정도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빌라의 공시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 돼서 거기에 9천만 원 곱하기 90%니까 0.9 해가지고 8,1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했었고, 그리고 다세대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세대 건물이 제가 뭐라 그랬죠? 집주인이 하나의 호수당 집주인 하나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다 세입자가 없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상 대출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일단은 우리 보증보험이 될 것 같다라는 이론적인 거는 따져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 혹시나 모를 세입자가 있는지 해서 선순위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냥 떼면 안 되고요. 여기 등기부 등본, 여기 제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라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용어라는 거 알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자기가 소유한 곳에 주소를 치고 검색을 하기 전에요. 여기 이렇게 공동담보 전세 목록 있죠?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혹시나 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했는데 이거를 거기 물건에 그 보증 쓰는 물건을 내가 세입자로 사는 그 물건을 공동으로 담보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미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면 되지 않나. 왜 이걸 굳이 체크를 하게 해놨나. 좀 불만이지만 이거 체크를 해서 떼면 여기 이제 공동담보가 있는지 그 대출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KB은행에서 그 유튜브에 전문 처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이 이렇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게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론상으로는 이제 확인을 했죠.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대출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 확인해서 친구한테 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딱 보여줬는데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막 여러 출처들이 막 특이하게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임대인은 여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긴 했지만 이 협조라는 단어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협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그 계약금을 전부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진다.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써야 된다, 특약을. 그래서 부동산 수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라. 그렇게, 제 친구한테 시켰더니, 친구가 전화하고, 냈더니 이제 부동산이 막 괜찮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안 된다, 이거. 특약을 바꿔야 됐다. 혹시나 모를, 진짜 우리가 충분히 이론적으로 하긴 했지만, 미처 체크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그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 때 왜 안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는 너무 빡쳤지만, 이 계약서 쓸 때 잘못한 건 우리가 맞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수그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이거 친구 전 재산인데, 이렇게 하고서,
당장 그 부동산으로 뛰어갔어요. 이거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비타500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좀 얘기하니까 부동산 소장님도 이게 공동중개더라고요. 이 공동중개라는 게 뭐냐면 어, 그 집주인의 부동산 소장님과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 소장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협의를 할 때 바로 집주인을 건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장님에 건너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가서 그래도 좀 간곡하게 읍소를 했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면 이제 그 집주인 다시 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전자계약을 좀 쓰자 이랬더니 또 그것도 싫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좀, 이런 특약을 다시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좀 낼 수 있게 저희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 그 보증보험을 가입을 먼저 했습니다. 보증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보증료 용서리를 받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허구는 신청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물론 그 한 명의 접수 상담원의 얘기지만 한 1,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기 서해보증보험은 하루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 서해보증보험이 약간 보험료도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해보증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증보험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그 장치는 다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끝나니까 진짜 너무, 약간 그 친구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평소에 막 아낀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부동산 소장님 말만 믿고 그냥 턱턱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진짜, 제가 원래 또 직설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진짜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금융 공부 좀 하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집을 계약한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국가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지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혹시나 뭐 제 친구와처럼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 계약을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되는데 좀 불안하다면 제가 등기부 등본 보는 것까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법적인 책임은 못 지겠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뭐,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돕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